요즘처럼 물가와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는 생활비보다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금융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은퇴 세대, 저신용자, 소득이 줄어든 분들 중에서는 대출 연장이 어려워진 경우, 카드값 부담이 커진 경우, 연체가 시작된 경우, 고금리 대출을 사용 중인 경우, 갑작스러운 생활비 부족 상황 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기준이나 신용 상태, 채무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운영 중인 금융 취약계층 지원 제도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 금융 부담 때문에 걱정이 커졌던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끝까지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서민금융 지원 제도 중 하나가 바로 햇살론입니다. 다만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기존 햇살론 체계가 일부 통합 개편됐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뱅크 등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상품 구조가 개편되면서 햇살론 일반 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형태로 통합 운영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말 서민금융상품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정책 금융 이용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을 반영해서 상품 구조를 단순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햇살론 특례는 기존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층이나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조건과 상환 능력 심사 등이 함께 진행될 수 있고 기존 연체 상태나 채무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금리와 한도는 신청 시점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세이망홀씨 대출입니다. 세이망홀씨는 은행권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서민 대상 금융지원 상품입니다. 현재도 운영 중이며 한시 운영기간이 2035년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보통 연소득이 낮은 경우,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 일반 신용대출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에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중에서도 은퇴 이후 소득 감소로 인해 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금리 우대나 지원 확대 흐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이망홀씨 역시 심사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저소득층이라 무조건 승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득 증빙이나 재직 여부, 상환 가능성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마다 세부 심사 기준이나 금리 조건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 조건을 비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됐거나 카드값과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채무조정 제도를 함께 살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흔히 프리워크아웃이라고 부르는 제도,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상환기간 연장, 이자 조정, 분할 상환, 연체 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상담을 받아보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신규 대출이나 카드 사용 제한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터넷 정보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나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아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에 5500을 통해 채무조정 가능 여부와 절차를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미 연체가 시작됐거나 상환 부담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계셨다면 혼자 끌어안고 있기보다 공식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 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 사금융 피해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급전 문자, 저신용자 즉시 대출 광고, SNS 대출, 선입금 요구, 가족 연락 협박 등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 금융기관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불법 업체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히 누구나 승인, 신용조회 없이 즉시 입금, 수수료 먼저 입금 같은 표현은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문자 하나만 눌렀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원격 제어 앱 설치로 이어지는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와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상담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 서민금융콜센터 1397 등에 빠르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금액 회수나 추가 피해 차단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령층 금융사기 예방과 금융교육 지원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금융사기 대응 안내, 디지털 금융 이용 교육, 금융상담 서비스 등이 확대되는 흐름도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금융 사용이 늘어나면서 문자 링크 사기, 원격 제어 앱 설치 유도, 가족 사칭, 정부기관 사칭 등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 사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문자 링크나 앱 설치 방식까지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금융상품 자체뿐 아니라 금융 안전 교육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부모님이 계신 가정에서는 앱 설치 요구는 바로 의심하기, 계좌 비밀번호 절대 공유하지 않기, 모르는 링크 누르지 않기 같은 기본 원칙을 함께 알려드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가족 한 명만 알고 있어도 피해를 막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주변 부모님이나 가족들과 한 번쯤 함께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금융지원 제도가 자동 적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정책 금융 상담, 채무조정 신청, 서민금융 상품 이용, 이자, 감면 검토, 상환 유예 상담 등은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이라도 소득 구조, 기존 채무 규모, 신용 상태, 연령, 재산 상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터넷 글 하나만 믿기보다 공식 기관 상담을 함께 받아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나는 대상이 아닐 것 같다. 괜히 문의했다가 불이익 있는 것 아니냐. 이미 늦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아예 상담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상담만으로 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혼자 해결하려다가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지원이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나는 대상이 아닐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저신용 상황, 은퇴 후 소득 감소, 생활비 부담 증가, 연체 위기, 고금리 대출 부담 등이 있다면 한 번쯤 공식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 부모님이나 중장년층 가족분들이 이런 제도를 잘 모르고 계신다면 오늘 내용 함께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은 2026년 5월 기준 공개 자료와 기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지원 조건과 금리, 한도, 운영 방식은 변경될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버티다가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상담과 확인을 받아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분들과 함께 공유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